어, 먼저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환자 리플렉 퍼포레이션이 그 탑 이후에 생긴 케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69세 여자 환자입니다. 사실 저희들 이제 탑이를 시작하고 초기에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요. 3일 동안의 디스프니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이제 17개월 전에 26mm 이제 에볼루트 R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CBAS로 먼저 올더 CBA가 있었고 바이탈 사인은 뭐 BP 하트레이트 좀 빨랐고 바디 템퍼처는 정상이었습니다. 환자 뭐 보시면 ECG는 뭐 타키카디아가 있는데 엑스레이 상에서 보시면 폴모 이데마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환자 굉장히 이 폴모 이데마의 원인을 갖다가 이제 에코를 저희도 해봤습니다. LVEF는 괜찮았는데 볼륨 인덱스가 73으로 증가돼 있고 디멘전이 이제 저희도 좀 증가했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보니까 이 밸브 쪽에 리거제트 볼륨이 51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고 이펙티브 오리파이스 에어리가 0.4 정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해서 T를 보니까 T 상에서 이 밸브의 쪽에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런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생겼습니다. 환자는 이제 그 이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밸브 AR이 굉장히 심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CT를 찍어봤더니만 이 CT 상에서 밸브 에어리어 쪽에 컨트라스 필링 디펙트가 보이면서 이런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보이는 쪽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트랜스카테터 하트 밸브 페일려 소견이 있고 severe AR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decompensated heart failure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과연 이런 그 severe AR을 가지는 그 메인 코즈는 무엇일지에 관해서 이밸루에이션 해봤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전에 보시면 타바 할 때는 26mm 에볼루트를 했는데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약간 밸브 쪽에 PBL이 모드 정도 어마운트 정도 생겨갖고 포스트 벌룬을 했습니다. 그래서 PBL이 없는 것을 안지오그래픽스 하는 거 확인하고 당시에는 저희들 뭐 T를 했었는데 T해서 PBL이 여기 뭐 보이는 요걸 갖다가 이제 포스트 벌루닝 한 다음에 없는 걸 확인했던 그런 소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타바 후에도 저 이미디어 T 수행하는 상에서는 특별히 PBL 소견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를 이제 계속 조금 다니면서 이제 그 외래에서 디차지하고 보면서 인덱스 프로시저 9개월째쯤에 수아스 머슬 앱세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환자가 페인이 있고 그때는 그 피버가 생겨가지고 이런 그때 당시 안티바이오틱스를 커버하면서 환자는 호전을 보여서 퇴원해서 또 외래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환자가 unexpected하게 브라키알 아테리 오클루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롬벡토미를 시행했고요. 당시에 이 환자는 이제 그 스롬벡토미 시행하고 나서 노악하고 클로피도그렐을 동시에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에코를 한번 팔로우를 했었고요. 해는 상에서 밸브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습니다. 뭐 L 볼륨 인덱스나 디멘전에서 특이 이상은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뒤에 환자가 이제 인덱스 프로시저 15개월째 어큐트 파일로네프라이티스가 생겼고 이 당시에 블러드 컬처가 에피더미디스가 자랐었습니다. 그때 이 상태에서도 환자는 안티바이오틱스 커버하고 환자 보았고요. 그 뒤에 이제 16개월 한 달 전입니다. 환자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septic니로 다시 데브리망하고 세프트리악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티바이오틱스를 트리트먼트 했습니다. 이때는 컬처는 네가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17개월째 하트 페일리어가 왔고 이 상태에서 환자는 이제 아마 CVAR이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타비 트리티드 페이션트에서 AR이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이 환자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레이트 엠볼리제이션, 스롬보시스, 특히 이런 엔도카다이티스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보았고 이런 엔도카다이티스 다이그노시스에 보시면 지금 환자는 이제 블러드 컬처에 자라지는 않았지만 환자의 그 이미징 상에서는 데피인하게 밸브 퍼포레이션이나 애뉴리즘 또는 새로운 그런 어떤 프로스테틱 밸브의 디센시가 의심된 소견이 보였고
환자 또 이런 그 하트 컨디션이나 인젝션에 프리디스포징한 컨디션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possible infective endocarditis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를 어떻게 할까? 커저브 하느냐, 서저리 하느냐, 아마 뭐 다 대부분 다 아마 이쪽 서저리 쪽을 생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서지컬 리스크고요. 환자가 이제 이런 라지 스텐트 프레임을 익스플란테이션 해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테크니컬한 챌린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환자를 이제 컨저버티브 스트로토지로 간다 하면 굉장히 푸어한 리절트가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런 서저리를 하여서 서나이벌 베네핏이 없다는 이런 그 페이퍼 스터디도 있었습니다. 그 보면 엔도카다이티스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액티브하게 서지컬 매니지한 트렌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자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그 안티바이오틱스 트리트먼트 하거나 아니면 그냥 서저리 하거나 특별한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하는 스터디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하트팀의 인디비주얼 디시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트팀 디스커션 했고 환자의 뭐 거의 포퍼레이션이 의심되기 때문에 환자 그룹 굉장히 시리어스한 컨디션이라 이 하트팀 디스커션 후에 이제 사바를 다시 해서 환자를 세이빙하자고 했습니다. 서지컬 파인딩 보시면 이쪽에 퍼포레이션 되는 소견이 보이고요. 익스플란테이션 해놨습니다. 서지컬로 이렇게 파인딩 해놨지만 환자는 이제 사실 조금 견디지 못하고 그 디컴프레스 하트 페일리어 빠져서 환자는 익스파이 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굉장히 타바 환자가 프레일하고요. 여러 가지 시그니피칸트 코모비디티를 같이 지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펙션에 좀 더 취약한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고 프롬프트 컬처를 하고 적절한 안티바이오틱스를 쓰면서 얼리 서지컬 인터벤션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 트리트먼트 프린서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